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화물연대 파업 12일 차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이 발언 들었는지 민주노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상진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바빠가지고요. 네. 정신도 없고 좀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조끼는 계속 입으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1년에 한두 번씩 뵐 때마다 그 얘기는 하는데. 뭐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노동조합 조끼는 자부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에 네. 항상 착용하고 다닙니다. 네, 자부심, 정체성 다 좋으니까요. 좀 단단하게 좀 입으시고, 조끼가 그렇게 또 따뜻하지도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단식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물어보자고요. 화물연대 정부에서 노조 아니다, 노동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네. 노동조합이 맞습니다. 아, 노동자 맞아요? 예, 맞습니다. 노조 아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공공운수노조의 노조 필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어요? 법적으로도 그러면 노조가 맞네요? 예, 맞습니다. 자, 화물연대 파업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다. 불법 파업 엄단하겠다, 불법 파업 계속 얘기하는데요? 노조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노조법에 보면 그 쟁의 행위를 그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 노동 조건의 불일치, 근로 조건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쟁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쟁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즉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 운임제는 바로 노동자들의 처우, 임금, 복지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다, 뭐 정치법이다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아, 노조가 아니고 불법 파업이면, 불법 행위를 했으면 정부가 대화를 할 이유도 없었겠죠. 뭐 그렇죠. 논리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정부하고 지금 두 차례에 앉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타협의 기미가 안 보입니까? 뭐 제가 직접 교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미 정부는 그 두 차례 자리에도 대화를 만들어 가거나 할 의지는 전혀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그래요? 예. 아, 바깥에는 강경 발언을 얘기하면서 이제 또 회의장에 앉으면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원래는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뒤에 보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2399님 북핵에 자국민을 비유하다니요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 반복될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민주노총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입장도 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은 바로 이렇게 헌법마저도 부정하는 그 대통령의 머릿속 생각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것이 최대 위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6월 10일 날인가요? 그 출근길 문답. 예.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예, 그랬죠.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도대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것인지 아니면 속내가 그대로 표출이 된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에 적대적입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적대적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도 나서서 강경 발언 이렇게 또 합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 이렇게 강경 발언 쏟아내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그렇죠. 김문수 노사정위원장도 그렇고. 일단 그 기재부 노동부는 이게 불법은 아닌데 불법인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이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정확한 뭐 입장이나 이게 정리가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오늘 김문수 씨가 경산노위 위원장이죠. 경산노위지. 거기서 뭐 이러저런 얘기했다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드러날 거짓말이거든요. 정부가 언제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줬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연장 안 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잘못 알고 나와서 얘기했습니까?
뭐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게 업무인데 이걸 잘못할 수가 있나요? 애초에 김문수 씨, 저희 민주노총은 아시는 것처럼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예. 애초에 김문수 씨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내정했을 때 참 많은 잡음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부적격적 인사라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그렇게 관대했었던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김문수 씨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 테러를 했다. 그래서 불법 파업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뭐 그것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요. 물론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투쟁이 길어지고 절박하다 보니 뭐 일부 파업 참가자 조합원들께서 이렇게 지금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노동조합이 최대한 자제하고 이렇게 좀 통제하려고 하지만 뭐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비노조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하고 불법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이거는 예, 그것과 불법 파업을 연결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강경 대응을 하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개입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민주노총에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도 서한이 갔고요. 뭐 짧게 얘기하면 ILO 협약하고 예. 기준 결정에 따르면 화물연대 이번 창파업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은 모두 ILO 핵심 협약에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6437님께서 화물연대 파업 여파 심각합니다. 여기 포항인데요. 수해 복구에도 지장이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예,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파업에 들어갈 때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데요. 네. 뭐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뭐 경제적인 생산이나 이것에 좀 지장을 줘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자들, 책임 있는 자들이 교섭의 자리에 나오고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은 맞은편에 앉아야 할 국토부가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나 대책 없이 그냥 강경 일본도로 몰아붙이면서 기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뭐 저희가 지금도 저희 생존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업 12일째 맞으면서 실질적으로 차질을 겪고 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일단 주유소가 품절 주유소가 있어서 뭐 기름 못 판다는 것도 있는데 국민들은 피해를 직접 보게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뭐 일부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기름이 없어서 네. 이렇게 뭐 편말을 걸어 놓으셨는데 그런 편말을 걸어 놓으라고 정부가 종용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정부의 역할이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지난번 6월 달에 8일간의 파업 투쟁을 통해서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품목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게 합의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로 5개월, 6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에 실제로 정부가 해놓은 게 없어요. 하고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에 들어가니까 자신들의 책임이나 사태의 원인 등에 대한 해설은 없이 그냥 몰아붙이면서 국민들하고 투쟁에서 노동자들을 좀 갈라놓고 있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처음에 많이 지지해 주셨고 근데 이제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좀 한계가 오시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참고 노동자들 목소리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시면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40님께서 화물차 기사들이 운전 안 한다고 몇백 주 손해라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좀 대단히 중요한 이들이니까 대우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나섭니까? 내일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전국 15개 지역에서 분산해서 화물연대 투쟁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항하는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정치 파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쟁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너무 좀 협소하고요. 실제로 합법 파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하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 파업을 투쟁을 정치 파업이라고 몰아붙인다면 그는 정치 파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습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얘기했고요. 서울교통공사 파업, MZ세대 노조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정치 파업 끝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사실입니까? 일단 요구와 목표를 획득해 들어가는 데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철도 노조, 교섭을 통해서 요구가 관철이 됐기 때문에 파업을 중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막무가내로 파업에 돌입하거나 목적의식적으로 파업을 끌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발언은 노동조합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노동조합을 나이와 세대로 갈라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은 결자 해지라고요. 정부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태도를 봅니다. 변화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전운임제의 이 실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 그리고 하고 품목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정부가 테이블에 나오면 되는데 지금 이 정부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저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교섭 테이블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좀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이 논의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은 정치 영역에서 국회도 좀 나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이야기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